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새만금에 대한 뉴스 그리고 새만금에 대한 호재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재테크에는 여러 가지 어떤 분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융시장 분야,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은행의 이자를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 정기예금이라든지 정기적금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현재로서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예금 금리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금리 5% 정도 가지고 투자 수익을 재미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이나 또는 코인 투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외화 그리고 달러 투자 이런 것 또는 금 투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는데, 외환 투자라든지 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선물 옵션 쪽으로도 손을 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머지 분야에서는 이제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부동산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투자 또는 또 상가에 관련된 임대 수익에 투자하는 임대 수익이 고정적으로 지급이 될 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 상가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어떤 분들은 미래에 매각 차익에 대한 기대를 품고 토지에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쪽으로 재테크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사이클적으로 여러분들이 적당한 시기에 인풋을 한 다음에 나중에 나오기만 한다라고 하면 사실 돈을 벌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많은 대중들은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식이라든지 또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런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외인들과 기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개미들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뭐냐면 대중들의 흐름에 반대로 가는 투자야만이 사실은 크게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대수의 법칙에 의하면 대중들이 움직이는 쪽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다. 결국에는 투자에서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파트 투자하신 분들 재작년쯤에 영끌족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출을 최대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금 다 손실보고 결국에는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만 끌고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하루하루 그 압박감이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금이 많이 풀렸던 그런 시장 속에서 금리까지 낮았던 상황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쯤에 빌딩 쪽에 투자하신 분들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 근교 쪽은 사실은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게 3%에서 4% 정도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방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높고 서울 근교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낮기 때문에 거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출금리가 7%를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역마진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대 수입이 있어도 결국에는 이자를 상환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적자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레버리지를 극대화시켜서 사신 분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버티기 작전을 쓰게 되는데 너무나도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잘못해서 너무나도 월 지출 비용이 너무 많다 보면은 감당하기가 힘든 시점이 지금 오고 있다. 그게 바로 2023년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정말로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에 대한 변동성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가격은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 상승세가 둔화가 됐다라는 기사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토지에 대한 특성 자체가 있습니다. 토지는 가격이 여태까지 떨어진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IMF 때라든지 외환위기 이럴 때는 다소 떨어졌다 하더라도 금방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토지의 모습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은 보합 상태로 유지가 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만 금리가 낮아지고 시장이 호전이 된다라고 하면 또 다시 다른 박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투자를 권유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요, 리스크가 덜하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토지이고, 그 토지 중에서 수요가 많은 지역인 개발지 투자를 하셔라라고 여러분들한테 권유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개발지 중에서 새만금이 으뜸이다 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새만금은 지금 어떻습니까? 광역교통망 체계가 되고 있다. 결국에는 땅값을 좌지우지하는 거는요, 도로망, 교통망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땅이 있는데 그 주변에 도로가 뚫리고 전철 역세권이 생기고 공항과 항만이 들어오고 주변에 공단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토지의 활용성이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런 새만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로망으로는 동서 1, 2, 3, 남북 1, 2, 3축 도로가 거미줄망처럼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공항항만 철도가 2029년 이전에 개통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새만금의 수많은 변화들을 일으킬 것으로 보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교통망 중에 하나가 바로 남북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편 방송에서는 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은 그 남북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새만금은 남북도로가 지금 현재 1, 2, 3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남북 1축 도로는 방조제이고, 그리고 남북 2축 도로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1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 2단계 사업은 잼버리 대회 8월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남북 2축 도로가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직 착공조차 안 된 도로는 남북 3축 도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동서 1, 2, 3축은 이미 다 개통이 되었죠. 그러면 도로 중에서 마지막 남은 도로 남북 3축 도로 외에는 올해면 다 개통이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 도로가 바로 남북도로, 남북 2축 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통이 된 동서 2축 도로와 함께 새만금의 중심축을 가로지르는 십자가형 형태의 도로가 올해 8월 이전이면 완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도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 내부 용지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탄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입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올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구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의 접근성이 너무나도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형성이 잘 되고 핏줄망이 잘 엮여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런 남북 이축도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 교통의 중심축 완성 눈앞에 와 있다. 거의 한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남북도로 지금 현재 새만금 동진대교가 최종 연결됨으로 해서 이제 막바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여러분들, 자, 새만금 방조제, 여러분들 이 도로가 남북 1축 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군산으로 현재 도로가 뚫려져 있는데 이게 동서 1축 도로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개통이 되어 있는 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새만금 항만으로부터 연결된 김제 신포항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가 새만금 동서 이축도로 이미 개통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안으로부터 정읍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 30번 지방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이미 개통이 되어 있어서 동서 1축, 동서 2축, 동서 3축 도로는 다 공사가 마무리가 된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구간이 바로 이 구간 남북 2축 도로, 바로 십자가형 형태의 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1단계 사업은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나머지 2단계 사업 중에서 중간에 있는 새만금 동진대교가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최종 공정률은 90%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23년도 8월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 새만금 내부 용지에 대한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새만금 항만, 그리고 연결되는 새만금 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요 라인들이 본격적으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새만금 남북도로 건립공사가 마지막 연결 구간인 동진대교 중앙접속부 결합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사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새만금의 지금 교통의 중심축이 완성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인데요. 새만금 내부 남북을 잇는 도로가 연결됨에 따라서 2020년도 12월 동서도로 개통과 함께 새만금의 바로 십자가형 도로가 제 모습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도에 새만금 동서 이축도로 십자가형 형태의 이축도로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8월이면 그 다음에 남북 이축도로가 완성이 됨으로 해서 십자가 형태의 도로가 완성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새만금 동진대교는요, 남북도로 2공구 내에 한 1258m 왕복 6차선 도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콘크리트 사장교로로 새만금 내부 부안과 군산을 잇는 세로형 교량 도로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동진대교가 연결됨에 따라서 남북도로 2단계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8월 열리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 개최 전에 준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와 함께 건립공사가 추진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요, 동서도로에 이어서 남북도로 전체 구간이 개통이 되면 새만금의 교통 물류 체계의 뼈대가 완비되어 새만금에 대한 민간의 투자 관심과 경제 활동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남북도로는 군산과 부안을 27.1km로 연결하는 도로로 새만금 1권역, 새만금 2권역, 농생명 권역, 그리고 새만금 3권역 등 사업지역을 세로로 관통하는 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도로는 군산에서 시작을 해서 군산공항으로 그리고 부안으로 연결되는 가장 군산에서 부안까지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도로를 통해서 국제공항과 그리고 새만금 항만까지 연결될 수 있는 라인으로 구축이 되고, 향후에는 현재 공사가 되고 있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의 접근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도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도로가 들어옴으로 해서 내부 개발 용지는 더욱더 빠르게 개발될 것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규현 새만금 개발총장은 올 7월까지 남북도로 건설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만금의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트라이포트를 비롯한 교통물류 기반 시설을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새만금의 가장 중요한 거는 도로망, 그리고 어떻습니까? 트라이포트, 공항만, 철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뼈대가 구축이 마무리 단계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2020년도에서 30년도 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개발의 78%를 써 내려간다. 결국에는 개발 심리가 가장 극대화되는 시점은 2030년도 될 것이면 틀림이 없고, 새만금 땅값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기는 바로 현재부터 2030년도까지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당연히 투자의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만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 과연 있을까요? 이런 개발 호재를 품고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셔서 새만금 투자 여러분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새만금 TV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